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강의하실 내용은 학습하실 내용은 경영혁신과 ERP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안내를 드렸지만 인사 7 과목은 이론 33문항과 실무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론 23문항 중에서 앞에 5문항, 배점 10점 만점의 내용이 바로 경영혁신과 ERP인데 강의 시작 전 여러분들한테 먼저 당부드릴 거는 경영혁신과 ERP 5문항은 반드시 다 데리고 가셔야 된다. 네,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학습을 좀 반복을 하셔서 5문제 다 학습을 해주시고 OT 때도 안내를 드렸지만 이 경영혁신과 ERP는 우리 ERP 회계, 인사, 생산, 물류 4과목에 동일하게 내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 과목만 제대로 해놓으시더라도 다른 과목에 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과 ERP라는 과목은 실제 실무에서는 ERP 개론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전체 6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RP 개념과 등장, ERP의 발전 과정과 특징, ERP 도입, 구축, 확장형 ERP와 4차 산업과 차세대 ERP까지 나뉘어지는데 예전에 많이 쓰던 ERP 이 기초적인 개념보다는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 빈도는 확장형 ERP나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ERP가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 진행을 할 건데 저희 첫 시간 만나실 내용은 ERP 개념과 등장, ERP의 발전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학습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먼저 만나실 내용은 이번 첫 시간에 ERP 개념과 등장부터 살펴보실 건데 도대체 우리가 공부해야 된 ERP가 무엇인지 적어도 ERP가 무엇인지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의 개념부터 살펴보실 건데 ERP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몇 가지 단어들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로 표현할 때 뭐 전사적 자원관리다, 기업 자원관리다,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인 ERP 개념이라면 3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진 업무 프로세스다. 네, 기존 과거의 업무 스타일을 조금 변형을 시킨 선진 업무 프로세서고 두 번째는 모든 업무가 실시간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ERP는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저희가 ERP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실시간이다, 통합정보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떠들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다른 내용보단 ERP는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좋은 거다. 우리는 좋은 걸 배웁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ERP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경우는 바로 가트너 그룹입니다. 이 가트너 그룹에서 최초로 썼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진 않아. 참고로 제조나 물류 회계 기업의 회계 등의 기업 내부의 모든 업무 기능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집합이다 라는 것을 ERP 정의를 표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미국 생산관리협회에서 기존 MRP 시스템과 차별된 것으로서 고객의 주문에서부터 제품의 출하까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계 지향 정보 시스템이다. 어떻게 본다면 가트너 그룹이건 미국 생산관리협회건 ERP의 기본 개념은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ERP 개념보다는 조금 축소된 의미로 불리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내용은 다 모르겠다. 우리는 뭐만 통합정보 시스템만 정확하게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ERP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기업, 제조기업은 구매 활동을 통해서 자재를 구매를 해서 제조 활동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활동들이 순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금 투자를 통해서 원자재를 구입을 해서 노동력으로 생산 설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원가를 우리는 제품 원가, 생산 원가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만들어진 생산 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판매 원가를 계산을 하죠. 그러면 만들어진 제품 원가와 판매 원가에 대한 차이 혹은 판매 금액의 차이 자체가 기업의 이익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런 순환 과정을 예전에는 다소 조금 비효율적으로
각각의 업무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린 ERP를 통해서 이 전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굉장한 장점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건데 ERP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이윤 추구, 이윤 극대화입니다. 경영 활동 자체가 혁신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업무 프로세서 자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고요. ERP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진 업무 프로세서 기반으로 최신의 IT 기술을, 그러니까 조금 전통적인 ERP의 개념과 향후에 얘기할 수 있는 차세대 ERP가 조금 융합이 되어져서 그게 필요한 것이 최신의 IT 기술이 활용이 되신다. 우리가 예전에 휴대폰으로만 치자면 예전에 휴대폰은 단순하게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여기서 거치다가 어느 순간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 영상, 요즘은 휴대폰으로 웬만한 거 전부 다 하잖아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설치를 해서 ERP도 그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산자료 기준, 이 손으로 입력하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서 음성으로 자료 입력하는 기능까지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좀 멀리 발생할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는 첫 시간이니까 ERP는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ERP라는 소프트웨어가 ERP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본다라면 ERP의 시스템적인 구성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 관리 모듈, 이 시스템 관리 모듈은 환경 설정, DB 구축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향후에 저희가 ERP 인사 관리를 하다 보면 시스템 관리부터 먼저 작업이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이 될 거고요. 영업이나 생산, 이러한 단위 업무별로 시스템 관리 기능을 통해서 시스템 관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각각의 모듈별로 프로세서가 진행이 되고 그 프로세서들이 통합이, 융합이 되어서 경영정보 제공하는 형태로 ERP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RP 구성 자체는 이렇게 된다는 꼭 외우셔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영 혁신과 ERP의 등장이 나오는데 사실은 ERP가 좋다, 네, 좋은 거니까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ERP가 필요한 필요성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경영 혁신에서 출발을 합니다. 기존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서 방식에서 조금 변화를 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 선제적인 방법이 바로 ERP라는 건데 20세기 후반, 옛날이죠? 옛날부터 세계 각국의 본격적인 경제 개방을 통해서 기업들이 경영 환경이 급하게 급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세계화가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간, 기업 간, 국가 간의 물류 시스템이 이렇게 성장하고 하면서 커지고 하면서 단순한 기업 경영 방식 가지고는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도입하고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 대부분의 기업 경영자들은 경영 혁신을 미래에 앞서가는 거죠. 현 시스템이 안주하지 않고 향후에 어떻게 바뀔 것이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현재는 성공한 기업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혁신의 일반적인 용어들에 보면 BPR이나 다운사이징이나 JIT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을 해서 경영 혁신을 시도를 했는데 과거에는 이 경영 혁신이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이 되거나 부서별 업무가 분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협업이 잘 되지 않거나 혹은 업무 자체가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경영 혁신이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혁신을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극대화가 되지 못하고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기능별 최적화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앞에 얘기 드린 건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인 MIS의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기능별 최적화, 단위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위한 MIS의 어떤 특징 자체가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중복 업무가 발생하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경영혁신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ERP다. ERP는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시스템 자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서 간 업무가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고 있고 중복 업무가 배제되니까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모든 업무, 모든 시스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실시간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ERP는 뭐다? 좋은 거다. 우리는 뭘 공부해? 좋은 걸 공부한다. 네. 화이팅! 힘을 가지고 경영혁신에 대한 의미와 ERP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셨는데 앞에 잠깐 언급된 정보 시스템,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인 MIS와 ERP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목표를 보자. 어떤 목표가 있느냐?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인 MIS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분 최적화다.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ERP는 범위가 훨씬 넓어져서 전체 최적화다. 업무 범위의 한계도 MIS는 단위 업무, 하나하나의 업무라면 ERP는 통합 업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MIS는 기능이나 일 중심의 조금 수직적인 이를테면 의사결정 방식도 MIS 같은 경우는 버튼업이다. 상사가 어떤 지시라면 부하 직원들이 따라가게 되는 이런 조금 다소 수동적인 형태다라고 한다면 ERP는 프로세스 중심이다. 시스템 자체가 수평적이다. 그래서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무 담당자들에 의해서 업무 시스템이 변화되고 개혁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시스템 구조 자체도 MIS가 조금 폐쇄성을 띈다라면 ERP는 개방형이고요. 확장성을 가집니다.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건 특정 업무에서 다른 업무에 추가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에 변화가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체가 된다. 과거의 MIS는 단순한 파일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게 되는 ER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RDBMS 구조를 가집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는 계속 나올 거니까 좀 뒤쪽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과거의 전통적인 이 MIS 시스템 조금 안 좋은 거에서 현재 ERP 좋은 걸 공부한다. 가보죠. 이 경영혁신과 ERP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기본 용어들입니다. BPR, 경영혁신, BPI, 선진 업무 프로세스라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데 기본 개념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BPR이라고 하는 건 ERP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BPR은 비용이나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 스타일을 ERP를 통해서 변형을 좀 시키고자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부분적으로 특정 어느 한 분야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BPR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정 부분에서 극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업무 프로세서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재설계하는데 부분 재설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BPR은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비즈니스 프로세서, 특정 업무 한 분야에 대해서 프로세서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원가나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치의 개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변화를 줬을 때 과거와 현재 원가가 달라졌거나 품질이 달라졌거나 서비스가 달라졌거나 이런 성과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재설계. 그걸 우리가 BP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PR은 한마디로 말하면 업무 재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BPR과 ERP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 회사에 ERP를 도입을 하려면 기존 회사 업무 시스템이 변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기존 방식 그대로 고수해서는 ERP를 도입을 해서 ERP 도입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 저희가 기업들의 그 ERP 도입 혹은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해서 기업들 현장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을 나가보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기업들 컨설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얘기할 데가 없어서. 가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기업의 ERP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되었을 때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대표님과 실무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합니다. 왜 필요한지 인식이 되져야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출발점이 기업의 기존 하던 업무 처리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ERP 도입이 극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방식이 재설계가 돼야 된다. 문제점을 찾아서
컨설팅이니까 문제점을 찾아서 지적을 하고, 지적이 좀 그렇네요.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개선 방향을 안내를 해야지 그 부분에 수긍이, 네, 본인들도 인정을 하셔야 ERP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PI라 부르는 경영혁신이라는 용어가 두 번째 나옵니다. 경영혁신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리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리엔지니어링은 뭐 마찬가지 업무 시스템을 바꿔주는 건데 ERP 시스템이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영혁신은 PI는 다른 말로 하면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를 바꿔나가는 건데 그게 출발점의 도입이 바로 출발점 자체가 바로 ERP 시스템이다. ERP가 도입한 상태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기업의 업무 처리 방식이나 정보기술, 조직 등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를 하고 효과적으로 재설계함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 극대화. 기업 가치가 올라가려면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면 되죠. 이익률이 높아지면 됩니다.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잘라내고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걸 경영혁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BPR과 BPI의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BPR, 업무 재설계를 하고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체 시스템이 변경이 된다? 그게 경영혁신이 된다. 그러니까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BPR이건 BPI건 업무 재설계가 이루어지면서 ERP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BPI라고 하는 건 ERP 구축 전에 수행되는 것인데 단계적 시간 흐름에 따라서 비즈니스 프로세서를 개선해 나가는 검증적 방법입니다. 비슷한데? 뭐랑? BPR과. 글씨도 비슷하잖아. BPR, BPI. BPR은 급진적 재설계라고 해서 전체 대상이 아니라 이 전체 대상 중에 여기 혹은 여기 이걸 바꿔나가는 것이 BPR입니다. 그럼 BPI는 뭐냐? 여기가 아니라 전부 다. 네. 처음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다 바꿔나가는 거죠. BPR이라고 하는 건 급진적 재설계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거보다 빨리 먼저 하는 거라면 BPI는 시간이 급한 게 아니니까 처음서부터 전체를 다 바꿔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BPR이건 BPI건 ERP 도입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ERP 도입 전에 업무 시스템이 변경이 되져야 도입된 ERP가 훨씬 더 효과가 될 수 있다. 그걸 묶어주면 그게 경영혁신이 되고요. 방금 제가 BPR이나 BPI가 ERP 도입 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ERP 도입될 때 먼저 되면 좋고 기업 환경상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ERP 도입하는 시점에 같이 동시에는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나오는 용어가 선진 업무 프로세서인데 최근에 시험 문제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선진 업무 프로세서의 기본적인 설명을 보시면 업무 처리에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대안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처리한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표준 업무 처리 프로세서예요. 우리 회사가 일을 하고 있던 방식이 있어. 다른 회사도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 우리 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선진 업무 프로세서.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도 이게 살짝 한번 보고 그걸 가지고 와서 표준화시키는 거죠. 우리 요리라는 걸 할 때 보면 예전 어른들은 그렇게 하죠. 대충 넣고 조미료 대충 넣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레시피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량을 통해서 이렇게 한 기준이 있듯이 선진 업무 프로세스는 특정 업무 처리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이 방법들을 비교했을 때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내비게이션이죠. 최선의 길, 제일 빠른 길을 찾아주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기본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두시더라도 문제 답을 찾아내는데 그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제가 ERP 개념과 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텐데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ERP 개념에 대한 기본 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 문제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기본 학습에 대한 기본 문제니까 여러분들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영상 잠깐 멈춰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풀이 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번 문제부터 가보면 ERP에 대한 아래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우리가 ERP가 뭔지 고민 한번 했으니까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물었는데 1번부터 보면 ERP라는 용어는 가트너 그룹에서 최초로 사용을 했다.
맞는 말이고요. ERP는 생산, 회계, 인사 등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각각의 개별 시스템. 기분 별로 안 좋아. ERP는 개별 시스템이 아니라 뭐라고요? 통합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체 모듈들을 연결이 되져야 실시간 정보가 제공이 되고 실시간 프로세스가 되져야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RP를 통해서 BPR, 업무 재설계 혹은 BPI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도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사실은 BPR이 먼저 되거나 아니면 ERP 도입과 동시에 되져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BPR을 통해서 ERP 도입을 하면 그 자체가 바로 경영혁신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영혁신의 기본적인 도구에 ERP가 해당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ERP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거, 경영혁신 환경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경영 업무 시스템 중 하나이다. 좋은 말 같아. 네, 뭔가 좀 있어 보여?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과정이 컴퓨터로 연결되어서 실시간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현재는 컴퓨터가 맞지만 향후에 차세대 ERP로 가면 내 PC가 아니라 웹 기반 서버를 통해서 클라우드 PC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기업 내 각 영역의 업무 프로세스 지원하는 단위별 업무 프로세스. 우리 ERP는 단위별 업무가 아니라 무슨 업무라고 얘기를 했냐면 통합 업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분명히 ERP는 통합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의사결정 시스템상의 전통적인 MIS라는 정보 시스템보다 현대 통합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경영 혁신의 도구이다. 밑줄자. ERP가 신경영 혁신의 도구래. 뭐가 신 들어가면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좋은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다 확인하셨고 다음 문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ERP의 기존의 정보 시스템인 MIS와 ERP의 차이.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MIS는 단위 업무이고 ERP는 통합 업무이다 라는 설명 나오고요. MIS는 중앙 집중식이고 ERP는 분산 처리 구조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MIS는 수평적이다. ERP는 수직적이다. 반대죠. 네. MIS가 위에 상사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업무 흐름이 가는 수직적인 구조라면 ERP는 수평적인 담당자에서 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평적 구조로 갑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MIS는 파일 형태지만 ER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갈 거고요. 괄호에 들어갈 용어가 무엇이냐? 저희 자격시험에 ERP 개론은 주관식은 나오진 않습니다. 다 5문제 객관식이지만 그냥 참고로 한번 해봤어요. 다음 보기에 괄호에 들어갈 용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네모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리엔지니어링을 의미하며 이게 BPR이나 BPI를 묻는 건 아니죠. 단순한 업무 재설계가 아니라 정보기술을 활용한 리엔지니어링, 전체를 바꿔나가는 걸 의미한다. 업무 처리 방식이나 정보기술, 조직에 대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하고 뭔가 재설계하는. 사실 우리가 재설계라는 단어만 보면 BPR이나 BPI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BPR이나 BPI는 단순한 업무 재설계 개념이라면 지금은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전체를 바꿔나가는 내용이니까 바로 경영혁신, PI 또는 프로세스 혁신에 해당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주관식이 아닌 게 참 좋아. 주관식 어려운데 객관식이라 참 좋은 것 같아. 네. 제가 첫 번째 ERP 개념과 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 발전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강의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 학습하시기 전에 부탁드릴 건 첫 번째 단원에 대한 평가 문제. 저희가 매 강의 진행이 되면 한 단락에 대한 내용이 마치면 기본 평가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 기본 문제를 정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주셔야 뒤쪽 갔을 때 기출 문제 풀 때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기본 문제들은 학습을 해 주시고 ERP 발전 과정의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ERP가 어떤 단계를 통해서 발전해 왔느냐,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변형되어 왔느냐라는 얘기를 할 건데 ERP가 최초로 도입된, 최초로 표현된 시기는 1970년대라고 합니다. 네, 옛날
MRP라는 자재 소요 계획에서 출발했다라고 하고요. 이 자재 소요 계획에서 경영 환경이 변하거나 IT 기술이 변화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ERP가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970년대 MRP의 개념에서 1980년대 MRP2의 개념으로 단순한 ERP 그리고 확장형 ERP로 최근에는 확장 ERP에서 더 커져서 요즘 착한 사람 눈에 보이십니까 여기? 차세대 ERP라는 ERP 개론에서 마지막 단원에서 학습하시게 될 내용입니다. 차세대 ERP까지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초기의 MRP 개념, 그러니까 ERP보다 훨씬 더 전 단계에서는 재고 최소화를 목적으로 자재를 수급하는 내용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MRP가 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발전돼서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제조 자원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좀 더 통합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ERP가 등장했는데 ERP는 경영 혁신의 첫 번째 출발 도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 이 단순한 기업 내 경영혁신에서 벗어나서 확장의 ERP는 기업과 혹은 기업과 다른 국가 간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다. 확장형 ERP다. 물론 기능들도 달라지겠죠. 저희가 ERP 개론이라는 경영혁신과 ERP라는 단원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기본적인 ERP 시스템과 확장형 ERP 시스템, 차세대 ERP 시스템에 대한 비교까지도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초기 MRP는 자재 소요 계획으로서 재고 최소화가 목적이었다면 현재 확장형 ERP는 단순 기능의 ERP의 고유 기능이 확장이 되고 이 비즈니스가 실현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뭐가 좀 있어 보이는 궁금해도 차마 뒤에서 할 거예요. ERP 발전 과정을 살펴보셨는데 예전의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 이 발전 과정을 나열하고 괄호를 비워놓고 채우라고 하는 게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엔 잘 안 나와. 쉬워서. ERP 발전 과정 내용 보셨고 이 ERP 발전 과정 연결된 ERP 특징에 대해서 본다라면 ERP는 기능적 특징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기술적 특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ERP의 특징을 이해를 하려면 ERP에 대한 등장 배경이나 필요성이 인지가 되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시험 문제 유형을 얘기를 하자면 ERP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묻기도 하지만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이 있을 때 이걸 비교하는 게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ERP의 특징이 아닌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기에 없는 내용을 찾으셔야 되지만 기능적 특징이 아닌 걸 묻거나 기술적 특징이 아닌 걸 묻는다라면 이것이 기능적인지 기술적인지 잡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출제비는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기능적 특징을 보면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를 다른 나라 화폐 단위를 다 쓸 수 있다. 글로벌 대응이 가능하다. 중복 업무가 배제가 되고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를 갖출 수 있다. 표준화를 지향하는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성을 수용한답니다. 누가? ERP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 의한 리엔지니어링, 경영 혁신을 지원을 하고 파라미터 지정에 의한 프로세서 정의나 경영 정보, 투명 경영, 오픈 멀티벤더. 우리가 오픈 멀티벤더라고 하는 건 ERP의 상당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확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ERP는. 특정한 분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환경이 변하거나 업무 처리 구조가 변하더라도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단순한 하나의 하드웨어나 단순한 하나의 소프트웨어, 우리 휴대폰을 보면 그 충전잭 있잖아요. 과거에 쓰던 휴대폰과 최근에 쓰던 이제 C타입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그 사과에 그 이제 꼽는 거 모양이 다르면 이게 그 이제 구조라고 얘기하죠. 다르면 호환을 해서 바꿔서 쓸 수가 없습니다. ERP는 그런 문제점 해결된다라는 거죠. 특정한 하드웨어나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여기서 쓰건 저기서 쓰건 얼마든지 혼용이 가능하다. 이런 호환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저희 파라미터 지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파라미터라는 것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가자면 프로그램 소스에서 정해져 있는 형태대로 코딩을, 형태대로 소프트웨어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능을 사용해서 조직의 변경이나 프로세스 변경에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화를 쉽게 줄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을 파라미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볼 거고요. 나머지 기술적 특징에 가면 4세대 언어, 환경 데이터베이스 채택, 객체 지향 기술, 그리고 인터넷 환경에 이 비즈니스에서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세부적인 정의까지는 우리가 조금 멀리 하더라도 별로 안 궁금해. 뭐 4세대 언어 뭔지 저도 잘 몰라요. 광경 잘 몰라. 하지만 저는 자격증 땄거든요. 네. 저 자격증 있어요. 회계, 인사, 생산, 물론 내무들 다 1급이 있는 사람 아시죠? 네.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건 이 내용이 기능적 특징이냐, 내가 기술적 특징이냐, 이 구분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문제 그렇게 많이 물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봐봐요. 어렵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봐. 뭔가 알 것 같아. 그거 기능적이야. 한번 읽어봐. 뭔가 말이 좀 어려워. 그거는 뭐다? 기술적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너무 성의 없어 보이나? 네.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을 염두에 조금 구분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네, 평가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전 과정과 특징의 평가 문제 첫 번째, 아까 얘기 드린 괄호 채우는 문제죠. 네, 중간에 뭐뭐 들어가냐, 뭐 답 얘기하기도 싫다. 예전에 많이 나오던 문제고요. 문제 2번, ERP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요런 구조는 사실은 저희 1급 시험보단 2급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좀 글씨 작게 이렇게 단순하게 묻는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특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의존한다. ERP는 특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호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 채택하고 투명 경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 제공도 신속하게 되지만 그 정보들이 특정 범위 내에서 ERP 시스템 활용 가능한 사원들에게는 언제든지 오픈될 수 있는 투명 경영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 ERP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확장성이, 유연성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거, ERP 특징이 아닌 게 아니라 기술적이 아닌 걸 물으면 기능적 특징을 물어보는, 보기 나오시면 좀 뭐 알 것 같은 말, 좀 쉬운 말. 1번의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는 ERP의 특징은 맞지만 이건 기술적이 아니라 기능적 특징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4번 문제 갑니다. ERP 특징 중에서 기능적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는 걸 물었습니다. 중복, 반복 처리 업무를 줄일 수 있다. 실시간으로 입출력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정보 사용이 가능하다. ERP 통해 효과적인 세원 파악 증대 및 업무의 투명하게 구현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은 기업들 ERP를 도입을 할 때 이런 거 얘기하면, 이런 내용 얘기하면요, 안 할라 그래요. 정보의 효과적인 세원 파악 증대,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쨌거나 투명 경영이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정보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하다는 거죠. 4번에 가면 조직의 변경이나 프로세스의 변경에 대한 대응은 가능한데 기존 하드웨어의 연계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다? 아니다.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고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저희 문제 4문제까지 살펴보셨고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은 ERP의 개념, 등장 배경, 발전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 학습하신 내용은 ERP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ERP 도입 그리고 구축에 대해서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자면 앞에 보신 평가 문제 한 번씩 더 정리를 해두시고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ERP 자체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접근하려고 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고 좀 쉽게 편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ERP 개념과 등장, 발전과 특징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부분 학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